말을 하고 음식물을 씹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만약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자란다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좀 앞니빨이 커서 토끼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듣고. 거울 볼 때면 이제 돌출입이 보이니까 그게 제일 이제 심했었죠. 앞니로 자를 수 없으니까 어금니로 좀 많이 씹어야 했어요. 치아와 턱의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상태를 방치하면 외형적인 부분은 물론 잇몸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음식물을 씹는 저작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뻐지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삐뚤어지면 치아가 삐뚤한 주변에 잇몸이 안 좋게 되거나 아니면 충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차단함으로써 충치나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씹는 기능도 바꿔주게 되면 저작 기능 장애라든지 잘 안 씹히고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골격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에 성장 조절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잇몸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성장 조절 치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정 장치로 치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철사 교정의 외적인 단점을 보완한 투명 교정으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죠. 치과 교정과 전문의 남형진 원장과 함께 치아 교정으로 건강과 자신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연이 엄마는 평소 대연이의 치아 배열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윗니가 아랫니보다 튀어나와 있어 식사를 할 때 앞니를 사용하지 못했죠. 외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할까 봐 작년 12월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치료 때문에, 교정 치료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한 2주 정도 지금 앞니가 약간 돌출돼 있어서 그걸 교정을 필요로 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래턱의 성장이 위턱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윗니와 아랫니 상의 간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윗니가 돌출되면서 앞니가 뻐들어져 대문니 사이에는 틈도 있었죠. 앞니가 튀어나와서 윗입술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말이 조금 불편해져가지고 음식 먹을 때 앞니로 자를 수 없으니까 어금니로 좀 많이 씹어야 했어요. 아직 뼈 성장이 끝나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액티베이터라는 가철식 장치로 윗니의 돌출을 줄이고 아래턱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적응한다고. 치료 초기이기 때문에 뚜렷한 변화는 발견할 수 때 없지만 피가 나는 장치를 거잖아요. 꾸준히 착용한다면 아래턱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 앞니가 좀 많이 뻗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턱이 윗니보다는 아래턱이 좀 약간 좀 부족하게 자랐고 그 앞니가 좀 벌어지고 그다음에 양치가 조금 안 돼서 잇몸이 좀 붓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성장 조절 장치를 통해서 아래턱을 조금 키우는 치료 중에 있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윗니도 뻗어진 부분을 조금 줄여서 차후에 발치 교정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윤이도 아래턱의 성장이 느린 편입니다. 위턱이 커 윗니가 돌출되다 보니 입이 튀어나와 보였죠. 턱의 길이도 남들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성장 조절 치료를 이어오고 있죠. 네, 1년쯤 된 것 같아요. 앞니가 많이 돌출돼 있고 그다음에 무턱에 약간 입이 돌출 입이었거든요. 딸이 항상 입을 좀 벌리고 있고 앞니가 돌출되다 보니까 입이 꽉 안 다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정 치과를 한번 와보게 됐어요. 위턱의 성장을 억제하는 헤드 기어와 아래턱의 성장을 돕는 액티베이터를 사용해 성장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뒤로 기대해 보세요. 성장이 어느 정도 조절된 후에는 윗니의 앞니 일부분에 교정 장치를 부착해 배열을 바로 잡았는데요. 이후에도 액티베이터를 꾸준히 착용하고 있죠. 잠시만 앉아 있으세요. 1년 넘게 치료를 한 결과 아래턱이 전보다 커져 윗니가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윗니 돌출이 더 개선되면 삐뚤한 치아를 본격적으로 교정할 계획입니다. 잘했습니다. 턱이 좀 많이 안 자라서 그 좀 무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아래 앞니 간격이 좀 제법 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윗니가 좀 삐뚤해서 전형적으로 이제 돌출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작은 아래턱을 좀 키워줘서 보완을 시켜줘서 위아래가 좀 조화롭게 얼굴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성장 조절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장 조절 치료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윗니가 다소 좀 삐뚤한 부분이 있어서 성장 조절 치료를 할 때 조금 방해가 돼서 앞니만 살짝 가지런하게 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래턱이 많이 자라서 위치를 좀 많이 앞쪽으로 뺐기 때문에 무턱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좀 가지런하게 보이게 이렇게 개선을 시킨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 주기적으로 유치를 빼면서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영구치가 모두 난 후에는 비발치 교정을 진행할 겁니다. 무턱에서 살짝 요 밑에 턱도 살짝 나온 것 같고 앞니도 살짝 들어간 것 같으니까 기분 좋아요. 손바닥과 손목의 엑스레이를 촬영해 뼈의 성숙도를 확인합니다. 뼈의 성장 속도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교정 치료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턱을 못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자란 턱을 못 자라게 막을 수는 없고 적게 자란 턱을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현재 일어나는 성장을 바람직하게 맞출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아래턱이 작은 경우에는 위치를 앞쪽으로 꺼내서 위아래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는 치료를 말하고요. 거꾸로 이제 아래턱이 발달됐을 경우에는 위쪽 성장을 조금 도와줘서 아래쪽이 큰 부분을 좀 보완을 시켜서 성장이 조금 바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조절 치료는 알맞은 시기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면 뚜렷한 효과를 보기 어렵고 너무 빨리 시작하면 치료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죠. 개인마다 적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치가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에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입이 이렇게 씹을 때 이렇게 앞니로 이렇게 음식을 딱 끊을 수 있고 그냥 생활하는데도 편하였으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이는 9살 때 성장 조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와서 치아가 거꾸로 물리는 반대 교합 때문이었는데요. 성장 조절 장치를 약 2년간 사용해 턱 성장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덧니가 심해 부착식 교정 장치로 치아 배열을 바로잡았죠. 교정한다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나쁜 거 시키겠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거 기억나요. 약 3년 전에 교정 치료를 끝마쳤습니다. 2년 전엔 방송에 출연해 가지런해진 치아를 자랑했죠. 치아는 오랫동안 교정을 했더라도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지 장치를 꾸준히 착용해야 합니다. 앞니가 너무 삐뚤었기 때문에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지는 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위아래 이제 철사 장치를 붙여서 앞니를 깨끗하게 가지런하게 배열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붙여서 유지하는 유장치와 그다음에 이제 꼈다 뺐다 하는 유장치를 잘 착용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유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시 턱이 자라면서 반대 교합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턱의 성장이 막바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치아를 고정하는 유지 장치를 잘 착용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치아가 눈에 띄게 가지런해졌죠? 치아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뻐졌고 발라져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양치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교정기 꼭 열심히 끼라고 하고 싶고요. 치아를 움직인다는 거는 치아에다가 이제 장치를 붙여서 또는 이제 거리를 붙여서 철사를 넣어서 이동을 시켜가는 그런 원리에서 교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변화에 의해서 계속 교정이 발전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교정한다고 하면 금속으로 많이 보는 게 많았죠. 이제 최근에는 좀 보기 좀 좋아야 된다. 교정할 때
또 보기가 이뻐야 된다 해서 부착하는 장치도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교정을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하기 싫다. 또는 뭐 불편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개발되어 온 게 이제 투명 교정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율가는 토끼처럼 튀어나온 앞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돌출되어 있고 치아배열도 고르지 못해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게 버릇이 됐죠. 남들처럼 당당하게 웃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앞니빨이 커서 토끼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웃을 때 입 가리면서 웃고 했던 것 같아요. 딸이니까 이제 여자고 그러니까 이게 배열이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배열이 예쁘게 안 나니까 좀 속상한 마음도 들고 아 왜 이렇게 치아가 또 너무 크다 보니까 더 이게 저 교정이 바로 안 돼 있더라고 치아 배열이. 그래서 아 꼭 해줘야 되긴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치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 표면에 장치를 부착하는 철사 교정보다는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고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 교정을 선택했는데요. 투명 교정은 장치가 떨어지거나 철사에 찔릴 일이 없고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았어요. 네. 네. 그때 입이 좀 많이 튀어나온다. 이걸 주소로 이제 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니까 입이 토끼잎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이제 너무 많이 삐뚤하게 보인다 할 정도로 많이 삐뚤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흔히 토끼 이빨이라고 불리는 대문 앞니는 영구치가 나는 과정에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치아의 크기가 평균보다 커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렸을 때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다면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요. 튀어나온 앞니를 가지런하게 밀어 넣으려면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율가는 그 공간이 부족한 데다 입이 많이 돌출돼 발치가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해 치아들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양치하는 건 괜찮죠, 그죠? 할만하죠, 그죠? 들쭉날쭉 치아들이 조금씩 옆으로 밀리면서 현재는 전보다 빈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정 전의 구강 구조 데이터로 만든 치아 교정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치료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 4개 치아를 빼고 교정이 들어갔는데 장치를 선택할 때 철사라는 그 튀어나오는 부분에서 불편한 게 많아서 투명한 장치를 좀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선택해서 지금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치된 4군데에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용해서 그 송곳니부터 차츰차츰 이제 하나씩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조금씩 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이제 가지런하게 될 겁니다. 앞니는 입을 벌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치아입니다. 음식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지효천 씨는 앞니 사이에 틈이 있고 교합이 맞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과 자주 대면하는 직종에 종사하길 원해 취업 전에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약간 할머님들께서 틀니처럼 생각하시면서 끼면 되고요. 또 밥 먹을 때, 또 간식 먹을 때 좀 필요할 때 빼고 참 두었다가 다시 밥 먹고 양치하고 다시 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정하는지 몰랐다가 밥 먹을 때 빼니까 그거 뭐야? 아니면 교정기다며 교정했었냐고 물어보는 게 좀 많거든요. 그냥 잘 안 보이죠? 현장으로 실습을 나갈 일이 생기면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장치를 착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은 투명 교정을 선택했습니다. 교정을 결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치료를 진행한 후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원래 교정하기 전엔 좀 입에 걸리고 하니까 못 먹을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얘는 탈부착 가능하니까 다 먹을 수 있고 이거 참 좋은 것 같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번거롭게 다 일일이 여기 붙여가지고 철사를 이어가지고 했다면은 지금은 그냥 이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에 꽂기만 하면 그 자체로 교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하고 또 간편하고 세척도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작년 3월부터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철사 교정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철사를 갈아 끼워야 하죠. 하지만 투명 교정은 치료를 시작할 때 여러 개의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환자가 1, 2주마다 단계별로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에 내원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죠. 사정이 있어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환자들도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학교를 호텔과로 들어가면서 호텔 들어가면 좀 용어가 단정해야 되니까 그 교수님이랑 상담하면서 제가 치아에 대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 하니까 교수님이 한번 교정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셔서 집에서도 말하니까 어머니가 알겠다 도와주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투명하고 또 탈부착 가능하니까 편한 걸 위주로 찾아서 제가 또 축구도 하고 그러면 출산에서 불편할 것 같아서 할 때는 좀 빼고 잘 때는 또 끼고 편하게 하려고 이걸 선택했죠. 지효천 씨는 치아의 움직이는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해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장치를 꾸준하게 착용한 덕분인데요. 윗니 사이의 틈이 대부분 사라지고 삐뚤던 치아가 가지런해졌습니다. 맞지 않던 치아 정중앙선도 거의 일자가 됐죠. 지금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틈 있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여기도 틈 줄고 삐뚤했던 부분도 이제 가지런하게 많이 바뀌었고 예상보다 조금 빨리 진행된 것 같거든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앞니 사이가 좀 벌어져 있었어요. 대문니 사이가 좀 보기 싫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아가 좀 삐뚤하고 중요한 건 위아래 가운데선도 좀 많이 좀 틀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삐뚤했던 부분도 이제 가지런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위아래 가운데선이 한 1mm에서 2mm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맞춰 드렸습니다. 마지막 단계라서 곧 아마 한 몇 주 정도 체크 한번 했다가 이제 치료를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정 치아가 잘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 장치도 위아래 다 넣어서 틀어지지 않도록 또는 이제 공간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 장치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 체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음식도 잘 씹고 원하는 일도 자신감 있게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좀 입에 뭐 걸리는 이물감 이런 걸 쓰는데 이제는 뭐 그냥 한 몸처럼 행동하고 있는. 근데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좀 틈도 안 보이고 이제 좀 씹을 때 좀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씹어도 그냥 딱딱 맞는 기분이고 바르고 좀 이제 좀 하얗게 되면서 웃어도 진짜 연예인들이 웃듯이 밝게 웃을 수 있게. 조민지 씨는 불규칙한 치아와 튀어나온 입 때문에 어릴 적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들에게 입을 보이는 게 두려워 자신감도 떨어졌죠. 교정을 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장치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다 투명 교정이 있다는 걸 알고 용기를 냈습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한테 놀림도 뭐 심하진 않지만 받은 적도 있었고 거울 볼 때면 이제 돌출입이 보이니까 그게 제일 이제 심했었죠. 처음에 치열도 안 맞고 이제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교정을 하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이제 마지막 장치까지 쓰셨을 건데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간이 거의 다 없어졌죠, 그렇죠? 이제 거의 익숙해졌죠, 그죠? 그 장치가. 턱이 남들보다 튀어나와 돌출입이 생기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죠.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해서 생긴 공간을 수술로 줄이는 치료법인 돌출입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위아래 치조골뼈가 돌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교정 치료만으로 발치 교정해서 넣기가 참 상당히 좀 힘든 케이스였는데 자연스럽게 빠른 시간 내에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출입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모든 발치 교정이 돌출입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 남아있던 발치 공간이 거의 다 좁혀졌고 돌출입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남은 치료도 순조롭게 이어질 겁니다.
투명한 장치는 이제 뺄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왜냐하면 철사는 뺄 수가 없죠. 필요할 때 뭐 누구 만나든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가리고 웃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투명한 장치는 필요하면 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끼고 있어도 결국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지만 시간은 가급적이면 20시간 이상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하루에 3번 밥 먹는다 또는 중간에 뭐 반식도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좀 빼고 밥 먹을 때만 잠깐 빼고 나머지 한 20시간 정도는 계속 착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한 만큼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땐 장치를 빼고 음식을 먹은 후엔 꼼꼼하게 양치를 하고 장치를 착용해야 하죠. 되도록 긴 시간 동안 착용을 해야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가야, 간식 먹자. 자, 어디 올릴까? 치료 초기엔 치아를 당기는 힘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적응하면 생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아프진 않나 씹을 때? 뭐 끼고 있을 때는 불편한 데는 없어? 음식 먹을 때 처음에는 좀 딱딱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아파서 자주 못 먹고 했는데 지금은 잘 먹어요. 처음에는 빼고 씹을 때 되게 불편해하고 아파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씹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한 20달 정도 남았는데 잘할 수 있어? 당연하지. 화이팅! 우리가 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잘 지켜서 끝까지 유지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장치를 떼고 나가 아니면 치료가 끝났을 때는 그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를 안 하면 썩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치도 잘 하시고 훨씬 관리는 잘 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하시고 주기적으로 또 뭐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관리를 하셔서 뭐 80세 또 내지는 100세까지도 그 치아가 유지되도록 오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